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천지 개벽할 일이 일어났죠. 네. 자, 오늘은 추세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진짜 알기 어렵거든요. 예, 오늘 새벽 일어난 일도 말씀드리면서, 자, 변액보험하고 지금 절세형 펀드들을 갖고 계시죠. 자, ISA 또는 IRP, 연금저축. 여러분 이거 꼭 관심 가지세요. 왜냐하면 지금 단기 대응하실 때가 아니라 중장기 대응하실 때인데 변곡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식 100만원, 200만원 사시는 거랑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변액연금 한 5년을 납부하셨어요. 한 30만원씩이라고 할게요. 벌써 이거 2000 단위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금액이 커요. 그래서 내가 2, 300만원 손해보는 거랑은 게임이 다르고요. 연금저축 어떻습니까? 올해 납부하신 분들은 5천에서 뭐 1억까지도 가시죠.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움직이면 훨씬 손실이 큽니다. 그러니까 종목 몇 개 쳐다보는 거, 그거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산 중에 IR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퇴직연금 일찍 가입하신 분들,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억 단위 분들 많거든요. 그런 거 관심 안 가지시면 삼성전자 오르고 SOXL 오르고 뭐 억 단위로 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몇백 단위로 하는 거랑 게임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종전하고 인플레이션 급변동장 대응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전에 제가 코스피 말씀드렸죠. 오늘 추세 어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상단 추세선, 하단 추세선 이렇게 연결됐는데 오늘 여기서 뛰어 올랐습니다. 바로 슈팅 나와서 위로 뛰어 올랐어요. 근데 그 전에 더 기가 막힌 게 있었죠. 자, 뒤에서 볼게요. 쏙3입니다. 쏙3 분명히 제가 오늘 아침에 5시 정도, 4시 반에 깼거든요. 일이 거의, 저는 일찍 자도 그 시간에 깨집니다. 이제 습관이 돼서. 그래서 봤더니 플러스 양전 1%인가? 그래서 많이 회복했네, 어제 떨어지다가. 그리고 다시 좀 잤어요. 그래서 7시쯤 일어났는데 이렇게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애프터장에서 이렇게 올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막 오르는 거 새벽에 보시고 다 매수하셨나요? 지극히 이건 음모론적인 거기도 한데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위치가 참 묘합니다. 쏙스는 여길 꼭 보셔야 돼요. 67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상승하면 좋습니다. 어차피 갖고 있는 거에서 수익 내면 되죠. 그래서 2, 3일 전에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 물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자동 주문으로 매수를 걸겠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올라올 때 좀 사줘서 오늘 그냥 수익 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에서 내려와서 자칫하면 해숄에 걸립니다. 이거 해숄 패턴으로 가고 있기는 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부터 보시면, 자, 이렇게 반등했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5,800까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면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주황색 라인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 갈색 겹선하고 주황색 검정색 겹선, 지난번 여기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지금 딱 주황색까지 왔습니다. 이거 뚫어야겠죠? 일단 돌파해야 돼요. 지수는 또 주가는 항상 아래에서 위로 뚫는 게 힘듭니다. 당연히 어렵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여기 현강 하늘 단선인데 이렇게 돌파해서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다시 뚫으려니까 못 뚫죠. 그리고 지금 한 단계 더 내려왔어요. 그래 놓고 여기를 뚫어야 되는 상황이라 지켜보시면 답이 나겠죠. 대신 뚫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시면 돼요. 무리 안 되는 수준에서 사시면 되고, 요거를 돌파했을 때 이제 6347을 다시 시도를 하는데 어쨌든 겹겹이 좀 바리케이트는 쳐져 있다, 한 방에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전을 한번 볼까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요게 21년도입니다 21년도 7월 8월 이제 막 하락해서 쭉 밀리기 시작하던 때인데, 여러분 보세요. 올라가서 아까 노란색 갈색 겹선 여기죠? 여기죠? 여기 하고 주황색 겹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 보실 게 이 녹색 겹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되게 고점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갈색 겹선,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검정색 겹선 있죠? 아, 노란색, 갈색이죠. 이렇게 부딪히고, 자, 여기서 막혔죠? 막혀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올라가다 이 추세선을 따라서 그대로 가고 있죠? 자, 그리고 탁 돌파를 했어요.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주황색에 딱 걸렸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형광, 검정 겹선 있어요. 여기 탁 부딪히고 쭉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요게 바로 어떤 거냐? 요 아래에 있으니까 지금은 되게 높은 건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주황색을 돌파하기가 그닥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갭이 띄웠죠. 이렇게 갭이 띄우면 주식 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안전한가요? 여기 이렇게 갭 띄워서 올라와서 안전한가요? 아니죠? 갭 띄워서 올리면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승은 즐기십시오. 다만 안전벨트 꼭 매고 속도 줄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속슬도 보십시오. 이렇게 상단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여기 형광 하늘 겹선, 단선이죠. 요건 단선이고, 여기 녹색 겹선 보이시죠? 딱 터치하고 올라가는데 어디 부딪혔나요? 여기 선이 하나 있죠? 여러분 67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67 뭔가 이렇게 겹치죠. 왜 하필 67인지 모르겠어요. 항상 과거에도 고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탁 반등은 일어나는데 여기서 그대로 맞고 떨어졌거든요. 쫙 밀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나 싶더니 이번엔 형광 하늘 단선에 또 부딪히죠. 아까 지지받았던데 올라갔다 내려가면 뚫기 어려워요. 상식적으로 뚫지 못합니다. 그런데 뚫으면 진짜 강력한 거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여기 보시면 갈색 라인 보이시죠? 갈색 라인과 녹색 라인.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23년도에요. 똑같은 위치라도요,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고가냐 저가냐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는 고점에서 떨어진 거죠. 고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 못하고 떨어지니까 하락이 나온 거고, 그런데 추세 상단은 돌파했거든요. 그죠? 쭉 내려와서 추세 상단은 딱 돌파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더 돌파해 줘야 돼요. 근데 못 가면 밀린다. 두 번째는 이거죠. 분명히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얘는 저가죠. 20달러 근처니까. 자, 내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형광 하늘 단선에 걸렸죠. 돌파는 나와요. 부딪힙니다. 다시 내려와서 밑으로 밀렸죠. 근데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아까 요 갈색 라인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라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갈색하고 여기 갈색 보이시죠? 파란색 동일하게 있어요. 자, 못 뚫는 거하고 얘는 어때요? 돌파를 해버렸죠? 딱 돌파해서 올라왔으니까 이때는 뭐다? 상승입니다. 형광 녹색 겹선 라인도 돌파했으니까 이유는 상승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간이 위험한 거고요. 아래부터 뚫고 올라오는 게 어렵긴 한데 충분히 조정받으면 어때요? 돌파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요? 저는 사실 여기까지 내려가길 바랐거든요. 30까지 내려가면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요 형광 다홍색하고 분홍색 겹선 있죠. 여기서 그냥 바로 위로 쏴버렸어요. 뭔가 조금 제 기분이죠. 제 그냥 보는 관점에선 좀 더 조정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바로 쏴버렸죠. 지금 위치는요, 여러분 상승 위치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광 녹색 겹선도 돌파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그 겹선도 여기 있죠. 다 돌파했어요. 그 다음에 중간 라인도 다 돌파했는데 그냥 제가 찜찜한 건 이겁니다. 올라가면 어디 부딪히겠어요? 67에 부딪히겠죠. 그리고 추세선, 이전에 저점 추세선을 연장한 게 여기에요. 그럼 여기가 되게 위험한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잘 돌파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심하고 있다. 하필 67에 걸려서 떨어졌으니까 저는 이때까지 좀 안전하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건 아니에요. 속스 월봉을 보시면 이제 67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21년도에 자 올라가서 상승했죠. 내려왔어요. 자 음봉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가서 돌파됐죠. 여러분 67은 돌파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떨어졌어요. 저는 이게 찜찜한 거예요. 올라가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필 그 가격을 통과하고서요. 자 24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상승했죠. 돌파했어요. 여러분 돌파만 한다고 그게 무조건 올라간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거 월봉이거든요. 이때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야 올라가겠구나 생각했을 거고요. 이때도 야 더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려오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가격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또 고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좀 다른 건 패턴이 조정을 받고 다시 밀어 올려주는 패턴이긴 한데요. 요걸 잘 모르겠습니다. 신호상으로는 상승 신호가 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6대4, 아직은 하락은 6인데 4가 이제 5.5대 4.5, 55대 45 정도로 바꿔야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쪽으로 조금 더 베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위험한 거는 인지하고 있다. 여러분 안전운전을 하실 때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안전운전 한다고 서야 되나요? 더 위험하죠? 100km 막 달리는데 나 안전해야 돼 그래갖고 20km 30km 달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안전운전을 하시라는 게 스톱을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주행을 하더라도 어때요? 안전속도, 지금보다 템포를 좀 줄이고 속도를 줄이셔라. 그리고 예수금을 확보하셔라.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상승 반전으로 가는 이제 초입엔 들어왔어요. 이걸 보고 하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추세는 바뀌었어요. 상승으로 바뀌었는데 너무 센 게 찜찜하다는 거죠. 이렇게 세게 올린다? 좀 찜찜해요. 그 다음에 요 위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동안 뭐 3, 4일 조금씩 사서요. 많이는 안 샀지만 계속 어제 뭐 해갖고 한 열 몇 주 또 사줬어요. 많이 안 사는 이유는 여러분 저는 많이 살 생각이 없습니다. 속스를 지금은. 다시 말씀드렸죠. 작년 재작년에 수익 난 게 있는데 굳이 지금 사서 손실을 보고 싶지 않아서 계속 그냥 정해진 양만큼 250만 원 정도에서 사고 팔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만 샀냐? 그건 아니죠. 이제 샌디스크 2배, 루멘텀 홀딩스 2배 뭐 이런 거 델도 사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냥 계속 매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의미 있었던 건 드디어 비트코인 2배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 제가 이걸 좀 사고 있거든요. BMNU도 사고 있지만 걔는 좀 물려 있으니까 가만히 두고 비트코인이 조금 더 흐름이 좋길래 사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계좌가 나빠지진 않는 거죠. 올라서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고 국내장도 지금 이 자동 매매 제가 안내 드렸던 그 시스템으로 뭐 이렇게 오늘 매매돼서 이렇게 수익이 났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크게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위험하니까. 지금 장이 올라도 저는 확실하게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제가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는 거라 제가 신경 안 쓰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경 안 썼는데 돈 벌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변액보험과 절세계좌의 점검이 시급한가? 방금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신경을 별로 안 써도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의 관리에 신경 안 쓰는 가장 오래된 상품이 변액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 먼저 보시지 말고, 그렇다고 변액보험을 맨날 보면서 펀드 변경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만 보시면 돼요.
대신 안 보면 큰일 나는 거고,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만 보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알고 보셔라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 종전기대 2주 밀렸죠 또. 자, 인프라 성장주로 수급이 다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시고요. 근데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미국 성장주 ETF 펀드, 변액보험 안의 펀드에 40%를 갖고 있으면 따라가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50%로 바꾸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냥 해놓고 몇 달 기다렸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40%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쉬운 걸 왜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쭤보면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ETF 하시는 분들이 이걸 모르실 수가 없어요. 그죠? ETF 사고 파는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오늘 샀는데 내일 떨어지면 이거 마이너스인데 잘못 샀나? 이러지만 얘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직은 똑같다. 단지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와 보세요. 그래서 주식형 비중 상향할 필요가 지금은 있는데 2주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하셔도 상관없고 미리 좀 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펀드 변경하시면 되고요. 자, 인플레이션은 지속될 것 같죠? 그러면 단기 채권으로 방어하셔야 돼요. 장기 안 됩니다. 장기 채권 들어가셨다가 마이너스 바로 뜰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채권 쪽으로 펀드 변경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관세 충격 변동성이 나는 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달 내시는 건 그냥 분할 매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쪽 펀드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시고요. 지금까지 사놓은 적립금이라고 하죠. 적립금 펀드를 좀 보수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 양쪽을 바꿀 수 있는 게 변액보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3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는 2026년도가 될 거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수익률을 방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시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적립금 이전, 아까 말씀드렸죠? 쌓인 돈을, 그러니까 큰 돈이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매달 들어가는 매월 적립되는 월보험료 들어가는 펀드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핵심은 이겁니다. 적립금 이전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는 게 무슨 큰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1,500, 2,000 쌓인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12번 연간 무료 대부분 되고요. 수수료 있어도 뭐 1% 정도인데 만약에 옛날에 오래된 거 3%씩 되는 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펀드 변경 할 때마다, 그리고 추가 납할 때마다 문제가 된다. 근데 펀드 변경은 지금 돈을 12번까지는 안 받습니다. 추가 납이 문제니까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고, 보통 처리 소요 기간이 2에서 5일 있으니까 회사마다 다르죠. 그러니 더 급하게 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한 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세요. 이거 오를 것 같으니까 더 사지 마시고, 그런다고 그게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변액보험은 원격 조정 자동차 같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라는 도로의 굴곡에 맞춰서 여러분이 꺾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게 약간의 우리 차 운전하시면 저기 있죠? 자동 제어 장치들 있죠? 그런 게 장착이 된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크루즈 컨트롤 쓰신다 생각하고, 대신 크루즈 컨트롤도 여러분 핸들 안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제 차도 이렇게 가만히 핸들 두고 가고 있으면 본인이 운전하세요 하고 경고음 띡 울려주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동 제어를 받더라도 일부는 내가 해준다. 그게 바로 변액보험의 장점입니다. 맨날 신경 안 써도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드레일 받고 멈춰서게 되니까 저희 채널 나주부 TV가 말씀드립니다. 핸들을 힘들지 않게 조금이라도 꺾어 주십시오.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월가워즈 MTN 캡처인데 제가 이거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분은 진짜 썸네일계에 한 획을 긋는 것 같아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또 40분 연장해 줄게요. 이거 노래방이죠? 노래방이에요. 손님들이 이제 그만 부르고 싶어요. 우리 나가게 해줘요. 가둬놨죠. 노래방에 공짜는 좋은데 계속 시간 넣어주는 거죠. 난 나가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휴전인 듯 휴전 아닌 이 2주가 전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2주 이후에 무슨 결과가 날지도 모르잖아요. 이 결과가 또 유보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렸다가 그 다음에 글쎄요. 일단은 안도랠리 갔으니까 따라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전쟁 종전하고 경기 회복이, 그러니까 기대로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는 않아요.
만약에 종전이 되면요, 예, 주식형 60에서 70%로 확보하세요. 만약에 지금 내가 30%다 그러면 지금 바꾸지 마시고, 예, 그때 결정 나고사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월납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예, 월납 비중을 내가 만약에 좀 보수적이다 그러시면 요걸 월납 비중으로 쓰시면 돼요. 예,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의 펀드를 이렇게 쓰시고 기존의 적립금을 역순으로 또는 조금 적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형을 월납은 한 70% 잡았어요. 그러면 적립금은 어떻게 잡습니까? 한 50% 잡으시면 되겠죠. 한 20% 다운. 그러면 나머지 돈들이 어디로 가면 돼요? 예, 채권형으로 더 가시면 되겠죠. 예, 50% 잡았으니까 여기를 뭐 40% 또는 40% 하시면 여기 10% 잡으면 딱 맞겠죠. 아니면 단기 안정을 20% 잡고 여기 30% 잡으시면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적립금 이전은 어떻게 하신다? 조금 보수적으로. 그 다음에 매월 들어가시는 것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성장주 랠리 참여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재상승한다. 지금 CPI 좀 안정됐죠. 근데 종전이 안 되고 2주 이후에 결정 어느 정도 나겠죠. 또 40분 연장해 주면 안 되는데요. 그죠? 예. 한두 달 있다가 요번에 한번 바꾸시고요. 2주 있다가 한번 바꾸시고 한 두세 달 있다 또 바꾸시면 돼요. 아,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주식형을 줄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줄일 때 한 번에 줄이시는 것도 방법인데 여러분 12번까지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럼 매달 한 번씩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전화나 어플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죠. 70% 했던 걸 60%로, 그죠? 60% 했던 거 50%로, 50에서 40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뭘 자꾸 하려고 해서 그러면 실수가 일어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내시면 수수료도 없고 순차적으로 바꾸니까 데미지가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뭐냐? 월 적립금 예를 들어 뭐 1억이라고 할게요. 이거를 60에서 70으로 팍 바꿨는데 주가가 빡 떨어지는 게 최악이잖아요. 예,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얘도 분할 매수를 하셔라. 근데 내가 살 필요가 없이 예, 투입 비율만 낮추시면 됩니다. 예, 오히려 분할 매수는 높이시면 되죠. 처음에 40에서 50으로 올리고 60으로 올리고 70으로 이런 분할 매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요 로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전하게 하려면 줄이시면 되고요. 그걸 한 번에 해라? 아닙니다. 두세 번에 나눠 하셔도 되고요. 한 번에 해도 전혀 문제 없고. 예, 그리고 얘는 장점이 월 불이백에 대한 펀드도 따로 구성이 되거나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따로 구성된다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거는 방어 플러스 금리 대응입니다. 그래서 채권형을 장기 채권형이요? 아니요. 단기 채권형에 조금 더 비중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급락 패닝 장세 때는 당연히 주식형을 30% 이하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 늘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잡고 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나눠서 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금 보존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박스권 방향이 불투명하면 저도 지금 이런 형태죠. 어중간하면 인버스 넣고 예, 주식 들고 있고 동시 보유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여긴 인버스는 없으니까 절반 정도는 주식형 들고 계시고 나머지 단기 채권, 단기 안정. 그리고 채권도 50% 다 단기채에 넣긴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30% 단기채, 20% 중장기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합 유지 관찰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결국은 예, 해외 주식형을 소폭 축소하시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기 채권 혼합형 비중 확대하시고 그래서 균형적인 예, 방어 포지션을 구축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전부 옮기지 마시고요. 예, 분할해서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KB라이프 생명, 구프루덴셜 생명 같은 경우는 자, 요건 샘플 구성인데 예, 뭐 요 정도에서 예, 개인의 취향에 따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주식형 25%, 요건 이제 글로벌 성장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정확히 이 펀드다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한 번만 보세요. 그러면 어떤 펀드인지 알잖아요. 모르시면 고객센터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 가면 요새 다 나와 있습니다. 이 펀드에는 뭐가 들어있고 펀드 운용 보고서 있거든요. 우리가 종목 찾고 ETF는 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네이버 증권에 안 나오니까 못 보는 거죠. 하지만
해당 보험사에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예, 그거 보셔서 롱텀 밸류는 코스피 대비, 그러니까 우량주예요. 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이거 사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20%, 장기 채권형 25%. 그러니까 내가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 요거 줄이시라는 거예요. 예, 10%나 15%로 줄이시고, 예, 국공채형 단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 30% 넣으시면 됩니다. 5% 왔다 갔다 하는 건 별로 고민하실 문제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보시면 자주 하시다 보면 요령이 생겨요. 리스크 주식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일 큰 리스크는요, 예, 변경을 안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제일 큰 리스크입니다. 예, 자꾸 바꿔보시는 건 전혀 리스크가 아니에요. 자, 단기안전 채권형까지 이렇게 해서 스마트 주식형은 예, 코스닥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예, 요거는 조금 상품마다 다르니까 이런 정도 비중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에셋생명은 뭐 장점은 좀 그런 게 있죠. 글로벌 MVP 주식형이라고 해서 얘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 펀드에 투자하는 성격이 정해져 있는데 얘들은 MVP라고 해서 이 안에서 포트폴리오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이제 리스크는 좀 리스크 다운이 되죠. 글로벌 MVP 주식형을 한 20% 정도 AI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인 상품 보시고 해당 펀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담당자 또는 콜센터 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 변액펀드 MVP, MAP라고 되어 있는 건 어쨌든 그 펀드 구성을 한번 보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MVP에 60, 글로벌 MVP 60에 20%죠. 아마 요건 60에 주식이 들어가고 40은 아마 채권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30은 방금 그런 식으로 30 주식, 뭐 70 채권, 여기네요. 채권 70%. 그러면 이렇게만 해놔도 채권이 좀 들어가죠. 예, 그리고 국내 주식형 넣으시고 글로벌 채권형. 그러니까 미래에셋이 조금 다채롭게 펀드를 넣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드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인도 신흥국, 이런 정도로 해놓으시면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겁니다. 자, 메트라이프 생명, 펀드 굉장히 많죠. 오래됐고.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주식형 미국 성장주, 미국 쪽 들어있는 것들을 30%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형 10%, 글로벌 채권형 25%, 선진국 쪽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국내 혼합형, 주식 플러스 채권. 나 국내를 더 좋게 본다 그러면 채권 빼고 주식으로만 되어 있는 거 국내 거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니까 ETF 찾는 것보다 훨씬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단기 유동성 펀드 15%로 해서 이 정도 샘플 변경을 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잘한 펀드 변경이 되시니까요. 괜히 잘 모르는 설계사들 잘 몰라요. 저는 이제 투자하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아는 거지, 설계사분들은 그냥 본인들이 이걸 다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가르쳐 보면 이해 많이 못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폄훼 발언 아닙니다. 잘 하시는 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관리받는 건 정말 행운이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에서 현장 가보니까 오히려 고객이 더 많이 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걸 못한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내 돈은 내가 지킨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그래서 방치하고 관리, 어떤 걸 선택하실 거냐 이거죠. 그래서 20년 후에는 이렇게 떨어질 때만 맞고 오를 때 같이 타는 그렇게 펀드 변경 두세 번씩만 1년에 해주셔도 여러분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요, 방치는 보통 3에서 4% 나와요. 가만히 두면 주가 상승률도 아니고, 왜냐면 100% 주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채권하고 해서 보통 자산 성장률이라고 하죠. 금리만큼 연평균의 자산이 성장하거든요. 그럼 3%에서 4%인데 관리하시면 7에서 9% 나오거든요. 그러면 9천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아반떼 뭐 2.5대 값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통 크게 제네시스 한 대 값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1년에 2번, 많으면 4번, 5분의 수고가 20년 뒤 여러분의 제네시스를 확보하게 해주고요. 차 싫어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좀 풍족하게 여행 다니시고 또는 목돈으로 노후 자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스크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타이밍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뉴스 보고 주식 한 번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나눠서 하세요. 분할해서 펀드 변경하시면 되고요.
주식형 너무 오른다고 쏠림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어차피 한 달 있다가 또 바꿀 거 아니잖아요. 한번 바꾸시면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가는 거니까 조금씩 나눠 하시고, 그리고 내 주식 계좌에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걸로 만족하시고 채권은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런 채권을 이런 데서 내가 보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더 편해요. 그 다음에 환율 리스크 분명히 있으니까 지금 환율 다시 떨어졌죠. 1500에서 1400대로 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해외 지금 좋다고 해외로만 가시지도 말고, 또 국내는 또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셔야 돼요. 요게 하나가 베스트야 이러지 마시고, 베스트는 어디서 하시면 된다? 증권계좌에서 하시면 된다. 얘는 그냥 중간만 가게끔 하십시오. 그게 길게 보면 훨씬 좋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급락공포의 해지는, 여기 해지는 우리가 말하는 해징이 아닙니다. 보험 해지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마음에 안 든다, 해지해서 이걸로 주식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비과세 상실되고요. 펀드 변경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펀드 변경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니까 해지하겠다? 그것도 못하시고 주식하시면 더 크게 잃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편하다. 이걸 꼭 하십시오. 그리고 추가납입 활용은 사업비 없이 거의 추가납입이 되니까 최근엔 그렇습니다. 수익률 회복 속도가 2배거든요. 이거 안 쓰시면 제일 좋은 기능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살 돈, 주식 사시되 하락장에선 차라리 뭘 하셔라? 변액연금에 추가납입을 하십시오. 그래서 보험사 앱 잘 들어가셔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배열 오늘 참고하셔서 하시고, 변액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시스템 투자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펀드 변경이라는 기름을 주기적으로 쳐주십시오. 그리고 핸들을 꼭 크루즈 컨트롤을 쓰셔도 핸들을 일정 시간에 한 번씩은 움직여 주셔야 안전한 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자산 잘 지켜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